예, 지금부터 인베스트 네트워크 관리사 책에 대한 개요 부분과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에 구매하신 분들은 기출풀이 등의 내용들은 뭐 무료로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저에게 이제는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홈피에 가입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네트워크 관리사는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관리사 2급과 1급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2급만 국가 공인이고 1급은 아직 국가 공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학습 플랜과 이 책의 구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필요한 거 좀 배제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할게요. 자,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은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이루어져 있고, 파트 5는 네트워크 관리사 2급과 2급에 대해서 2급 내용과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5는 네트워크 관리사 1급을 보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영역이고, 파트 4까지만 2급만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의 파트 1, 그죠? 네트워크 일반, 뭐 네트워크의 개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말뜻은 뭐고, 뭐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라고 얘기하는데 네트워크의 구성은 뭐고, 그 중에서 우리가 기업에서 사무실 내에서 그 네트워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 액세스 포인트라는 무선 공유기를 하나 두고 인터넷을 사용한다거나, 그러한 네트워크들의 유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이런 이 음성은 아날로그 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터는요, 디지털 신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말하는 데이터 통신은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을 말하는 거고, 하지만 데이터 통신 자체가 꼭 인터넷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아날로그 전화인, 뭐 예를 들어서 서킷 교환 네트워크, 해선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화기. 그 다음에 인터넷,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패킷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섹션 4는 광대역 통신 기술, 즉 디지털 통신이나 원거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통신들의 기술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파트 1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본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본 책에서 주로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파트 2와 파트 3입니다. 본 책은 출제 가이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출제 가이드의 목차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파트 1, 2, 3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권고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파트 2, TCP/IP입니다. 그래서 파트 2번의 TCP/IP의 내용을 충분히 학습을 하면 파트 1번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기기 파트 4번도 해결이 됩니다. 또 1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영역인 보안 쪽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사실은 파트 2에 TCP/IP 프로토콜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일단 프로토콜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뭔지 이해를 하고, 그 프로토콜의 종류 중에서 TCP/IP 프로토콜, 즉 TCP/IP 프로토콜은 한 개의 프로토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TCP, UDP, 뭐 IP, ICMP, ARP, RARP 이런 프로토콜의 리스트, 이 묶음을 TCP/IP 프로토콜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프로토콜의 역할과 동작 방식, 즉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파트 2에 대한 이해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파트 3입니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또 아닌 것도 없죠. 요즘은 어떤 걸 하건 네트워크가 다 되니까요. 그런데 본 시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윈도우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PC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걸 쓰는 게, 이제 제가 윈도우를 쓰니까 이게 윈도우 PC인 거고, 그리고 PC가 아니라 윈도우 서버라는 R 시리즈의, 예를 들어서 R2008 혹은 R2012 이런 버전들, 그래서 기업에서 쓰고 있는 서버용 윈도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윈도우 서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섹션은 비록 하나밖에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양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리눅스, 리눅스 그래도 되고 유닉스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서버에 대한 관리, 그래서 윈도우 서버, 리눅스 서버. 사실은 파트 2와 파트 3를 공부를 다 했다면 기본적으로 공부 다 했다고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사의 2차 실기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파트 2와 파트 3를 충분히 했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를 설정해봐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정해라. 예를 들어 DHCP 서버에 IP를 할당받을 게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 사이를 할당받을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DNS에 SOA를 설정해봐라.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이론적인 내용만 필기에서 충분히만 학습을 하면 그거는 메뉴가 나오고 다 도움말이 나오는 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라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리사 하나의 자격증을 따고 이제 자격증을 그만 할 거다, 그런 거는 대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리사를 기반으로 2급이든 1급이든 다른 네트워크의 분야의 자격증을 따도 되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의 자격증을 따도 되고, 아니면 보안 쪽의 자격증을 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공부에 파트 2와 파트 3는 굉장히 많은 역할,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기도 같이 대비하면서 이거를 충분히 학습을 하고 실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실습은 그렇게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PC에다가 이런 오라클 버추얼 박스라는 거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시 강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버추얼 박스를 하나 설치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 리눅스를 설치를 해둔 거고요. 윈도우 R 2008이든 2010이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012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최신 버전으로 써보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을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2012 서버도 이런 데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로 가져만 오면 그대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그대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다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실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궁극적으로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기기입니다. 네트워크 운영 기기는 말이 좀 대단해 보이긴 한데 별건 없고, 라우터는 뭐고, 허브는 뭐고, 스위치는 뭐고, 게이트웨이는 뭐고, 브릿지는 뭐고, 이런 장비들이 어떤 기능을 해주냐 정도의 내용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라우터의 세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트 2와 파트 3을 충분히 공부하면 파트 4번과 파트 1번은 그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이렇게는 안 되겠죠. 파트 1은 이해를 했는데 파트 2가 안 된다. 그러면 파트 3도 안 되고요. 파트 4도 안 됩니다. 파트 4번도. 그러니까 2번과 3번에 중점을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파트 5번, 이제는 1급만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정보보호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이 섹션들은 개요와 인터넷 보안, 정보 보안 시스템, 시스템 공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섹션들은요,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많고 공부할 게 네트워크 관리사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네트워크 관리사 입장에서의 시험은 간략한 것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1급 관리사 1급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 보안 쪽에 공부를 할 거면 파트 5번을 좀 더 신경을 써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파트 5번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대신 아까 파트 2번과 3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파트 5번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외울 수는 있어도 이해하거나 실질적으로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2번, 3번에 중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6번과 파트 7번은 이제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파트 6번은 이제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중에 60문제만 선별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파트 7의 최신 기출 문제인데 2017년도 것까지 일단 포함해 놨고 20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 것도 14년, 13년 것도요. 여기 적중 예상 문제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기출 문제고요. 2013년, 뭐 12년 뭐 이런 문제들서부터 최근에 2017년도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책이라는 게 종이이기 때문에 출간된 이후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시간을 가면 갈수록. 자, 출간된 이후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은 저희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관리사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할 거고 제공을 해줄 거니까 그쪽에서 계속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파트 2번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만큼 파트 2번은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트 2번은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전혀 관계없고요. 파트 3번도 변경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 책의 메인 이론적인 내용들은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오히려 변경이 있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본론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브록으로 파트 8번을 넣어놨는데요. 네트워크 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스니핑도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되냐면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현재 제대로 통신이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내는 놈이 제대로 보내고 있고 받는 놈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 네트워크 스니핑을 하는 거고요. 스니핑을 하면 송수신되는 모든 네트워크를 스니핑 도구로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나 혹은 TCP 덤프와 같은 스니핑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설치하고 어떻게 스니핑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리눅스를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설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섹션 3는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외워야 될 거, 그죠? 뭐 커맨드 이제 오직 시험 합격을 위해서만. 그래서 섹션 3와 섹션 4는요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될 거.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외워야 될 거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리뷰 정도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명령어 같은 경우는 자주 까먹는 게 정상이고, 아무리 훌륭한 엔지니어도 리눅스나 네트워크에 관련된 모든 명령어를 항상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명령어 안에는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원래는 필요할 때 매뉴얼을 보고 찾아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리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목차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최신 기출풀이가 들어가 있고, 뭐 CBT 이건 참고로 보시고, 기출풀이는 무료 동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응시는 뭐 1급과 2급 뭐 있는 거, 이건 시험에 대한 안내죠. 자, 2급은 뭐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1급은 2급을 취득한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1급 시험은 응시 자격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트워크 관리사 1급보다는 2급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점 인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2급을 따면 14점 의 학점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급을 보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검정 과목들은 뭐 1급만 정보보호 개론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희 사이트에 대한 광고인데 그냥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사이트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관리사는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공부에 대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절대로 끄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눅스 마스터, 이제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사, 그죠? 정보보안 기사, 혹은 뭐 여기서 정보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나가면 정보처리 기사, 그죠? 이런 쪽에 자격증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 하나를 찝으면 정보보안 기사가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압도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2번과 3번,
즉 기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한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네트워크에 시스코에 나오는 아주 좋은 자격증을 땄다. 그래도 기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등급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개인을 등급을 매깁니다.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그 등급에서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볼 때도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경력이 4년만 있으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반드시 따야 됩니다. 물론 정보보안 기사를 따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도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죠. 이 정보보안 기사는. 그래서 이 두 개라고 하면 정보처리군의 자격증. 자격증 중에 기사. 그죠? 기사. 정 안 되면 산업기사라도. 그죠? 이거는 쭉 취득을 하시고,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관리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리눅스 마스터가 결과적으로 리눅스에 대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리눅스 마스터는 네트워크 관리사의 그 TCP/IP 파트 2,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에서 윈도우 부분 제외하고 리눅스 부분만, 그리고 거기에서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운영체제 대략적으로 리뷰하면 네트워크 관리사 합격자들은 조금 더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반대로 리눅스 마스터를 먼저 공부하고 네트워크 관리사를 공부해도 됩니다. 거꾸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뭐가 있냐면 유튜브에 제가 취업 관련 동영상들을 좀 몇 개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거를 반드시 보세요. 그 한 1, 2, 3편 3개 있는데 여기가도 있습니다. 보안팀.com 가면 여기 메인 페이지에 실질적으로 IT 취업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환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 일을 해보지 않고 잘못된 상담만, 이 사람만 믿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정말 난 순수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잘못된 상담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런 말, 비전공자니까 이쪽 일을 하려면 학점운행제로 전공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일례로 몇 개만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여기 보안팀.com의 메인 페이지에 보면 본문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청취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진실, 그리고 제가 해본 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꼭 시간 될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기출풀이 설명을 할 건데요. 설명을 하기 전에 기출풀이는 저희가 영진출판사랑 협의를 한 게 무료 동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책 구매자는 책의 사진이랑 이런 내용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좀 메일로 본인만 볼 수 있게 권한 설정해서 무료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본문에 대한 내용은 유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